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2020년 1월 2일 데일리 뉴스입니다. 네, 2020년 들어서 처음 하는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 계획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더 돈도 많이 버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첫 영상을 해서 감회가 남다른데, 그때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제 작년이 됐죠. 그냥 계속 묵묵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들으냐, 안 들으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묵묵히 갈 거고요. 이 영상은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좀 더 스페셜한 그런 것들은 다른 주제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뉴스를 가져왔냐면, 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 갈아타기 양도세 혜택 줄어. 요거 가져왔는데, 정리가 나름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왔고요. 여기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장님이세요. 네, 센터장님. 그래서 세무사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도 간혹 보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폭탄은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주택자분들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자, 31일 만난 우병탁 신한은행 센터장님은 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1주택자도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라며 말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임대등록이나 양도 관련 세제가 촘촘해졌지만 12.16 대책에선 1주택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게 부의 분석인데, 사실 저도 동의하지만 12.16 대책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2019년 시행령 개정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훨씬 그 이전부터 이렇게 1주택자들도 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 팀장은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조건이 강화된 게 가장 의외다. 저도 굉장히 좀 쇼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자, 봅시다. 이건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갈아타기 조건 강화. 갈아타기 조건, 이때 이제 갈아타기는 뭐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자, 여기 기사에 보면 규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아니 뭐 규제 지역 대부분이 다 조정 대상 지역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구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규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저는 뭐 어떻게 했냐면 1후, 2보, 3매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1년 후에 2번 집을 사야 되고, 1번 집은 최소한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매도해라 해서 이렇게 책에다도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간다면은 나중주택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돼요. 그런데 12.16 대책이 나오면서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 매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환장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낭패 보기 딱 쉽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 새 집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1년 이내 매도가 기존 집 매도, 그리고 새 집의 전입까지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3년에서 1년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는. 9억 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이 같은 조건을 채워야 가능하다. 당연하죠. 이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우 팀장은 상대적으로 절세 정보에 어두운 1주택자들이 자칫 안 내도 낼 세금을 낼 수 있다. 이거. 1주택자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그냥 나는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거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한 번 더 끊으면 좋은데 지금 문단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끊읍시다. 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양도가 9억 초과분에 대해 주어지던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더욱 복잡해졌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은 더욱 복잡. 자,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기준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데 2020년, 21년 연달아 기준이 바뀜. 자, 2019년까지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최대 80%의 사액을 공제했고요. 자, 19년은 최대 80% 장특공, 거주기간 상관없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은 이것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9억 초과인 경우에 얘가 비과세가 되면은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세금을 내는데, 세금 원래 안 내도 내는 걸 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특공 80% 해줄게 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장특공 80%를 2019년까지, 작년까지는 최대 80% 장특공, 보유기간만 10년 해도 됐고요. 거주기간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게 2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20년이 되면 거주 2년 이상 해야 최대 80% 가능,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21년이 되면 이제 또 바뀌어요. 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채워야지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거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특공이 15년 최대 30%로 줄어드는 거고요. 21년이 되면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연 4%씩 따로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연 4%씩 따로 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나와 있죠. 4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했다면은 4, 3, 12. 그리고 4 곱하기 10 해서 4, 9, 36. 뭐야, 이거 10년 보유니까 4 곱하기 10이니까 40%인데? 왜 이렇게 됐지? 4, 9, 36. 40, 40. 맞지 않나요? 4, 9, 36. 40, 40인데? 아, 내가 구구단을 못 외운 건가? 4, 32. 잠깐만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연 4%씩인데, 그러니까 4년을 거주했다면 4, 4, 16인데, 10년이면 4, 4, 40이고, 그래서 16에다 40도에서 56인데, 이거 조금 오류네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애교로 봐주세요. 네. 아마 기자분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 팀장은 세법이 연이어 바뀌는 데다가 하루 차이로 세금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전 세무 상담을 받아야 된다. 몇 명 이상? 2명 이상. 무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유료 상담 받으세요. 자, 그간 세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던 분양권도 있습니다. 자, 그간 세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은 분양권도 21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하는데, 그냥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주택자라면 지방 분양권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판단할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비과세 판단할 때는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전매 제한이나 공사 기간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갈아타기 비과세 전략을 짤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분양권 비과세에 있어서는 주택수 안 들어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할 때만 들어가는데,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던 사례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새해 첫 번째 기사를 요렇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임팩트 있게, 그냥 짧지만 임팩트 있게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요 내용은 굉장히 올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연말까지 쭉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좀 더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직방TV를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방TV에 지금 올라갈 게 엄청 많아요. 굉장히 신박한 기능도 많이 있고, 특히 올 초 2020년 상반기가 꽤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절세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내용이 왔을 때 팍팍팍 얻어 들을 수 있겠죠. 갑자기 훅 들어왔죠?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다행히 오늘 올해 2020년 들어서 첫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목이 간질간질해요. 목감기 비스무리하게 초기 증세 같은데 방송하다가 혹시 좀 이렇게 혀기침하고 그러면 어떨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따뜻한 물도 떠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괜찮네요. 그래서 마침 제 친구가 이제 브라질에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잠깐 사줬던 꿀물 같은 거 뭐 있어요. 칙칙 뿌리는 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거 좀 한번 해보면서 좀 진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좀 약간 간질간질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해 무엇보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을 잘 지켜야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계획했던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 잘 지켜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약속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이거는 어떤 이기적인 단순한 어떤 이기적인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재테크 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부자 되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편한 밤 맞이하시고요. 아마 올 초 첫 번째 주는 중간에 그래도 1월 1일 휴일이 하루 있어서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좀 전환을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첫 번째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